네, 반갑습니다. 오답률 12, 30번 어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진 글을 본다고 하더라도 거짓말 하지 말라가 주제긴 하지만 거짓말 하게 된다면 뒤에 빈칸 나왔을 때 그 뒤에는 혼난다가 나와야지 거짓말하지 말라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보라고 했던 것이고 지금 이 문장을 보면은 지금 5개의 보기가 있어요. 이 보기에 근거를 하나씩 대는 훈련을 평소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문 좀 닫고요. 자, 보면은 지금 처음부터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것, 한 섹터에서 발생하는 것은 영향을 끼친다. 다른 섹터에 수요, 어떤 요구죠, 요구. 상품과 어떤 서비스, 한 섹터에서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이끌어진다.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크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고객들은 사는 뭘 사냐면요, 그쵸? 그 상품을 사는 가게에서 야기시킨다. 대체를, 이 상품의 대체를 야기시킨다. 당연하죠. 상품 샀으니까 그 자리가 비어있지 않겠습니까? 대체해야죠. 그쵸? 자, 그것은 야기한다. 수요를, 활동에 대한 수요, 제조와 어떤 자원 추출과 물론 운송까지. 당연하죠. 제가 예를 들어서 딸기잼을 샀어요. 빈자리가 있어. 그걸 채워야죠. 그럼 딸기잼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그럼 딸기잼 공장에 전화해. 만들어 주세요. 가져와 주세요. 만들어. 제조 필요하죠. 가져와. 운송 필요하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딸기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딸기 필요해. 어떤 느낌이야? 다 재료 추출. 됐어요? 자, 그 다음. 차이가 나는 것. 운송에서의 차이가 나는 것은 대절이다. 지금 이게 해석이 안 되시면 해석이 문제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운송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것이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고. 왜? 어떤 제품이 있어야 가져오죠. 그냥 혼자 가져와? 그냥 혼자 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움직임은 저장될 수 없다. 그렇죠. 움직임 혼자 존재할 수 없으니까 저장도 안 되겠죠. 뭔가 실물이 있어야 저장이 되는데 운송은 저장이 되지 않고 혼자 뭔가 실물이 없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제 근거를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2번에 대한 근거는 여기 and 앞에 이 부분 보면 되는 것이고 수요에 대한 근거는 지금 이 수요에 대한 이 제품에 대한 대체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팔리지 않은 상품들은요, 남아있다, 선반. 이건 뭐죠? 상품. 자, 가게에 남아있다, 팔릴 때까지. 특정한 어떤 할인, 그 장려책과 함께. 하지만 팔리지 않는 자리, 팔리지 않는 좌석은, 자, 어떤 그 운송, 비행이나 어떤 사용되지 않는 어떤 그 화물, 용량, 같은 어떤 그 죄송합니다. 비행이 아니라 운송이죠, 운송. 자, 같은 운송에 대한 어떤 그 빈 공간은요, 팔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 가져와질 수 없어요. 추가적인 용량으로 나중에. 자, 용량으로 지금 이미 버스가 지나갔어. 버스에서 한 5명 더 탈 수 있었는데, 그게 지나갔어요. 그럼 그 기회가 나중에 또 와요? 나중에 다시 올 수가 없죠. 근거가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이게, 보시면, 보세요. 저장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 용량이라고 하는 거, 운송이라고 하는 건 저장될 수 없기 때문에 저장이 돼야 나중에 가져오죠. 저장이 안 되니까 나중에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가져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곧 3번, 2번이 곧 3번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지금 이거는 운송에 대한 얘기예요. 이 전체가 운송. 그래서 이 경우는 운송에 대한 경우다. 그래서 운송에 대한 경우에서는 기회가 이게 사로잡히다거든요. 사로잡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면요. 뒤에를 봐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이 수송, 제공되어지는 어떤 수송의 양이 이 수요의 양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공급의 양, 이 제공이라고 하는 건 공급이라고 할 수 있고 수요라고 하는 건 수요라고 할 수 있는데 공급이 수요보다 앞서잖아요. 그러면 공급량이 많아. 그럼 빈자리가 많아, 안 많아? 빈자리가 많아. 기회는 어떻게 돼? 운송에서는 기회가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놓쳐지는 거죠. 미스드가 돼야죠.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바로 4번에 나와요. 다 해석 문제. 약간의 논리, 대부분의 해석.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끌어진 어떤 수요. 어떤 수송에서의 어떤 이끌어진 수요는요, 어려워. 조화를 이루기 어려워. 공급과.
수요 공급 어떻게 맞춰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아래 이제 이 아래 문장에 나올 예시를 제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여기 예시가 없지만, 비행기 이제 항공 탑승권을 구매를 하는데, 솔직히 120명이 탈 수 있는 비행기라고 쳐보세요. 120명 예약을 했어. 노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약을 해놓고 안 나오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5좌석 빠졌어. 5좌석 어떻게 돼요? 수익을 못 내는 거죠. 이해됐어요? 수요와 공급 맞추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왜? 아니, 제품 같으면은 그냥 남은 걸 두어가지고 나중에 팔면 되겠는데 운송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경우에 이런 조화를 이루기 힘들다. 수요 공급의 조화를 딱 맞추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운송회사들은요 선호한대요. 같은 추가적인 어떤 그 용량을 가지기를 원한대요. 포함하는, 보여지지 않는 수요를 포함하는.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항공사에서 120명, 비행기에 120명 탈 수 있어요. 그럼 예약을 140명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적인 노쇼가 20명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여기서 이 시계는 보이지 않는 수요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수요에 대해서 수용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건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고, 근거를 대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항공업계를 예로 들면 될 것 같고, 항공업계가 생각이 안 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네, 그렇죠? 추가적인 용량을 지금 가지는 걸 선호한다. 그렇죠? 추가적인 용량을 선호한다는 의미는 실제 지금 보이지 않는 수요가 120명 딱 맞춘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요까지 파악을 해야 지금 추가적인 어떤 사용량을 이게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요게 이제 10번 오답률 10이었고요. 자, 이따 보겠습니다.